이번 선제 타격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우발적 충돌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켜켜이 쌓여온 갈등과 증오가 마침내 임계점을 넘어 폭발한 것입니다. 이란은 오랜 기간 동안 호르무즈 해협을 인질로 삼아 서방 세계를 협박해왔으며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비웃듯 핵 프로그램의 고도화 시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동 전역에 뻗어있는 자신들의 대리 세력들을 조종하며 동맹국 이스라엘의 안보를 지속적으로 갉아먹는 그림자 전쟁을 주도해왔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합리적인 세계 질서와 굳건한 평화를 노골적으로 조롱해온 이란의 이 극단적인 광기가 결국 스스로의 목을 조르고 심장부에 정밀 유도 폭탄이 꽂히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중동의 긴장감은 폭발 직전의 활화산과 같습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부는 피해는 피로 갚겠다는 맹렬한 보복을 천명하며 지하 깊숙한 사일로에 숨겨둔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들을 일제히 발사대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이스라엘은 아이언돔과 다윗의 돌팔매, 에로우로 이어지는 다층 방공망 시스템을 최고 수준의 전투 준비 태세로 가동하며 전면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만과 지중해 동부에 전진 배치된 미 해군 항공모함 타격 전단은 언제든 이란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을 수 있는 가공할 만한 화력을 장전한 채 백악관의 최종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계의 화약고는 이미 도화선에 불이 붙었고 이제 남은 것은 세상을 집어삼킬 거대한 폭발뿐인 것처럼 보입니다. 검은 연기가 페르시아만의 하늘을 뒤덮고 있습니다. 2016년 3월 전 세계의 시선은 숨죽인 채 이란의 심장부이자 글로벌 에너지 공급의 절대적인 생명선인 하르크 섬으로 쏠렸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날아온 미군의 최첨단 정밀 타격 무기들은 이란의 군사시설 90여 곳을 일거에 초토화시켰습니다. 밤하늘은 거대한 붉은 화염으로 물들었고 차가운 바다를 뒤흔드는 웅장한 폭발음은 새로운 중동 전쟁의 피비린내 나는 서막을 알리는 불길한 신호탄이었습니다. 하르크 섬은 지도상의 단순한 바위섬이 아닙니다. 이란 원유 수출 물량의 90% 이상이 거쳐가는 그야말로 이란 국가 경제의 숨통이자 통치 자금의 원천입니다. 이 섬의 기능이 마비된다는 것은 곧 이란이라는 국가 체제 전체가 멈춰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워싱턴의 이번 군사작전은 맹목적인 파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매우 정교하게 계산된 세계 최강국의 압도적인 무력 시위이자 절제된 징벌이었습니다. 미군은 이란의 핵심 석유 생산 시설과 수출 터미널 자체를 타격하여 글로벌 경제에 치명상을 입히는 대신 그 시설들을 요새화하고 있던 혁명 수비대의 대공, 레이더 기지, 방공 미사일 포대, 그리고 드론 발사 시설만을 외과 수술처럼 정확하게 도려냈습니다. 이는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의 자유를 위협하고 영내 불안정을 끊임없이 야기하는 테헤란의 도발에 대해 미국이 내린 단호한 심판이었습니다. 미국은 글로벌 안보 질서의 절대적인 수호자로서 자유무역의 동맥을 끊으려 하거나 동맹의 생존을 위협하며 선을 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파멸적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이처럼 명백하게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는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의 자유를 위협하고 영내 불안정을 끊임없이 야기하는 테헤란의 도발에 대해 미국이 내린 단호한 심판이었습니다. 미국은 글로벌 안보 질서의 절대적인 수호자로서 자유무역의 동맥을 끊으려 하거나 동맹의 생존을 위협하며 선을 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파멸적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이처럼 명백하게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번 선제 타격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우발적 충돌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켜켜이 쌓여온 갈등과 증오가 마침내 임계점을 넘어 폭발한 것입니다. 이란은 오랜 기간 동안 호르무즈 해협을 인질로 삼아 서방 세계를 협박해왔으며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비웃듯 핵 프로그램의 고도화 시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동 전역에 뻗어있는 자신들의 대리 세력들을 조종하며 동맹국 이스라엘의 안보를 지속적으로 갉아먹는 그림자 전쟁을 주도해 왔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합리적인 세계 질서와 굳건한 평화를 노골적으로 조롱해온 이란의 이 극단적인 광기가 결국 스스로의 목을 조르고 심장부에 정밀 유도 폭탄이 꽂히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중동의 긴장감은 폭발 직전의 활화산과 같습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부는 피해는 피로 갚겠다는 맹렬한 보복을 천명하며 지하 깊숙한 사일로에 숨겨둔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들을 일제히 발사대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이스라엘은 아이언돔과 다윗의 돌팔매, 에로우로 이어지는 다층 방공망 시스템을 최고 수준의 전투 준비 태세로 가동하며 전면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만과 지중해 동부에 전진 배치된 미 해군 항공모함 타격 전단은 언제든 이란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을 수 있는 가공할 만한 화력을 장전한 채 백악관의 최종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계의 화약고는 이미 도화선에 불이 붙었고 이제 남은 것은 세상을 집어삼킬 거대한 폭발뿐인 것처럼 보입니다. 현재의 뉴스렌즈로만 이 끔찍한 상황을 바라본다면 미국과 이스라엘이라는 굳건한 동맹대, 이란이라는 이 극단적인 대립구도는 마치 태초부터 정해져 있던 피할 수 없는 숙명처럼 느껴집니다. 절대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처럼 서로를 완벽히 파괴하지 않고서는 단 하루도 평화롭게 공존할 수 없는 철천지원수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서로를 향해 가장 파괴적인 미사일의 조준경을 들이대고 있는 이스라엘과 이란이, 그리고 이란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가차없는 폭격을 가하는 미국이 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끈끈한 동맹이자 전략적 파트너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서류상의 외교적인 관계를 맺은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첨단 군사무기의 도면을 은밀하게 공유하고 적의 심장부에서 함께 목숨을 건 첩보작전을 수행했으며 중동의 패권을 평화롭게 나누어 가졌던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형태의 군사동맹이었습니다. 오늘의 철천지원수가 어제의 가장 믿음직한 전우였다는 이 믿기 힘든 역사는 굳게 닫힌 기밀문서의 창고 속에 깊이 숨겨져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이토록 완벽하게 갈라놓았으며 어떤 끔찍하고 기구한 사건들이 40년의 세월 동안 이토록 깊은 증오의 심연을 만들어낸 것일까요? 피비린내 나는 현재의 전쟁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모순되고 기괴한 40년 전의 역사 속으로 반드시 걸어 들어가야만 합니다.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하르크 섬의 불길과 요란한 미사일 궤적은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진짜 전쟁은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음습한 어둠 속에서 국경과 전선의 구분이 완전히 사라진 채 이미 수십 년째 맹렬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란은 직접적인 전면전을 피하면서도 미국과 이스라엘의 피를 서서히 말려 죽이기 위해 중동 전역에 거미줄처럼 촘촘하고 치명적인 대리 세력의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이른바 저항의 축이라 불리는 이 거대한 그림자 제국은 테헤란의 명령 하나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글로벌 안보를 쉴 새 없이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 암흑 네트워크의 심장부에는 이란 혁명수비대 최정예 특수부대인 쿠드스군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경 너머로 막대한 자금과 첨단 무기, 그리고 치밀한 군사훈련을 수출하며 이스라엘을 사방에서 포위하는 숨막히는 불의 고리를 완성했습니다. 북쪽의 레바논에서는 이란의 가장 강력한 대리인이자 수만 발의 정밀 유도 미사일로 무장한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의 심장부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남쪽의 가자지구에서는 하마스가 끊임없는 테러와 기습 작전으로 이스라엘 국민들의 평화로운 일상을 파괴해왔으며 예멘의 후티 반군은 홍해의 좁은 해협을 틀어쥐고 전 세계 물류의 대동맥을 위협하며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해양 안보 질서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이란은 자신들의 영토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도 이 잔혹한 대리인들의 손을 빌려 동맹국들의 안보를 갉아먹고 중동을 영원한 혼돈의 내시로 빠뜨리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미국의 굳건한 동맹은 이 끔찍한 문어발식 테러 네트워크를 결코 좌시하지 않았습니다. 민주주의와 자유세계를 수호하는 이 강력한 연맹은 이란의 비겁한 그림자 전술에 맞서 압도적인 기술력과 경이로운 정보자산을 총동원하여 치명적인 반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우주, 그리고 사이버 공간을 완벽하게 장악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정보기관들은 쿠드스군의 핵심 지휘관들과 대리 세력의 수뇌부들의 일거수일투족을 24시간 감시망 안에 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사드와 미 중앙정보국은 국경을 초월한 완벽한 공조를 통해 적의 심장부 깊숙한 곳까지 침투하여 그들의 핵 개발 의지를 꺾고 테러 자금줄을 차단하는 보이지 않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왔습니다. 이들의 작전은 예술에 가까울 정도로 정교하고 무자비합니다. 테헤란 한복판에서 오토바이를 탄 신원 미상의 요원들에 의해 이란의 핵심 핵 과학자들이 잇따라 제거되고 시리아와 이라크의 비밀 기지에서 대리 세력에게 무기를 전달하려던 이란의 고위 사령관들이 하늘에서 쏟아지는 미국의 닌자 미사일에 의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일들이 일상처럼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천재적인 사이버 부대와 미국의 사이버 사령부는 이란의 주요 국가 기반 시설과 군사 통신망, 핵우라늄 농축 시설의 제어 시스템에 치명적인 악성 코드를 침투시켜 그들의 무모한 야욕을 내부에서부터 마비시키는 압도적인 사이버 지배력을 과시해왔습니다. 이란이 자랑하는 수십만 명의 대리 세력도, 지하 깊은 곳에 숨겨둔 벙커도, 미국과 이스라엘의 신출기몰한 정보망과 정밀 타격 능력 앞에서는 한낱 무용지물에 불과함을 역사는 계속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중동의 패권을 둘러싼 싸움은 단순히 영토를 뺏고 빼앗기는 재래식 전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체제의 생존을 걸고 모든 지능과 정보, 최첨단 기술과 암살이 난무하는 가장 현대적이고 잔혹한 형태의 그림자 전쟁입니다. 이란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동맹의 결속을 깨뜨리려 하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은 오히려 그 위협 속에서 더 단단한 군사적 일체감을 형성하며 테헤란의 도발 의지를 짓밟고 있습니다. 적의 그림자가 길어질수록 이를 비추는 자유진영의 빛은 더욱 강렬하고 날카로워질 뿐입니다.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도대체 이란의 수뇌부는 왜 이토록 무모한 전쟁을 멈추지 않는 것일까요? 끔찍한 경제 제재로 국가 경제가 파탄나고 국민들이 굶주림에 허덕이는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어째서 그들은 미국 및 이스라엘과의 화해를 거부하고 기꺼이 악의 축이 되는 길을 선택했을까요? 이 기형적이고 거대한 살인 기계가 어떻게 잉태되었는지, 그리고 이 모든 피비린내, 나는 증오의 씨앗이 어디서부터 뿌려졌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제 50년 전 굳게 닫혀있던 1급 비밀의 서류 가방을 열어야만 합니다. 이란의 거리는 끝없는 절망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화폐 가치는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으며 평범한 시민들은 살인적인 인플레이션 속에서 빵 한 조각을 구하기 위해 매일 생존의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서방의 강력하고 촘촘한 경제 제재는 이란의 산업 동맥을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조여왔습니다. 합리적인 국가라면 자국민을 이토록 극심한 파탄의 늪에서 구출하기 위해 어떻게든 타협점을 찾고 국제사회로 복귀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을 것입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경제 시스템에 편입되어 번영의 길을 걷는 것. 그것이 국가 지도부가 마땅히 선택해야 할 정상적인 경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테헤란의 수뇌부, 특히 최고 지도자와 혁명수비대 강경파들의 머릿속은 자유민주주의 세계의 상식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데올로기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국가가 잿더미로 변하고 인민이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결코 워싱턴의 고개를 숙이거나 이스라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광신적인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1979년 이슬람 혁명으로 탄생한 현재의 신정체제 자체의 존립 근거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란의 현 정권에게 있어 미국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거대한 사탄이며 이스라엘은 중동의 질서를 위협하는 작은 사탄이자 반드시 지도상에서 지워버려야 할 불법적인 점령지일 뿐입니다. 만약 테헤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에 유화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이는 곧 혁명의 근본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며 지난 40여 년간 권력을 독점해온 자신들의 이데올로기적 정당성을 스스로 파괴하는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그들은 제재로 인한 경제적 붕괴보다 서방의 자유주의 사상과 자본이 이란 사회에 스며들어 체제 내부의 반기를 드는 것을 훨씬 더 끔찍하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끊임없이 외부의 적을 악마화하고 국가의 모든 자원을 쥐어짜내어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대리 세력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으며 저항 경제라는 미명하에 국민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글로벌 스탠더드를 선도하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략적 목표는 명확하고 합리적입니다. 그것은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통한 중동 지역의 안정, 항행의 자유 보장, 그리고 극단주의 테러 세력의 근절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협정과 같은 역사적인 외교 성과를 통해 중동 국가들과의 평화로운 공존과 기술적, 경제적 번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혁신적인 하이테크 산업과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 경제적 리더십은 중동을 피비린내 나는 종교 분쟁의 땅에서 미래지향적인 번영의 허브로 탈바꿈시키려는 거대한 비전을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이란의 수뇌부 역시 자신들이 미군에 가공할 만한 재래식 전력이나 이스라엘 방위군 IDF의 경이로운 첨단 군사기술과 정면으로 맞붙어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비겁하게도 대리 세력의 등 뒤에 숨어 비대칭 스텔스 전쟁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테헤란은 스스로를 거대한 심리적 요새 안에 가두고 자신들이 성전을 수행하는 의로운 피해자라는 망상 속에서 끝없는 증오의 대감을 태우고 있습니다. 이 지독한 증오의 역사, 숨막히는 적대감의 뿌리는 너무도 깊고 견고하여 마치 이란인과 이스라엘인이 태초부터 서로의 목을 조르기 위해 태어난 앙숙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중동의 척박한 사막 위에서 그들은 서로를 향해 가장 날카로운 독리를 드러낸 채 한치의 양보도 없는 죽음의 무도회를 벌이고 있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이란의 심장부 테헤란 시내 한복판을 이스라엘의 모사드 요원들이 마치 자기 안방처럼 자유롭게 활보하며 이란의 군 수뇌부와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축배를 들던 시절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거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엔지니어들이 이란의 황무지에 생명을 불어넣어 농업혁명을 일으키고 이란의 검은 황금인 석유가 이스라엘의 군사기지와 공장들을 쉴 새 없이 가동하게 만들던 기적 같은 공생의 시대 말입니다. 심지어 미국의 중앙정보국 CIA과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이란 최고 권력자의 비밀경찰을 직접 훈련시키며 그들의 권력을 수호하는 가장 든든한 방패 역할을 자처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절대 어울릴 수 없을 것만 같던 이 세 나라는 완벽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중동의 지정학적 지도를 지배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결핍을 완벽하게 채워주는 피보다 진한 황금빛 군사동맹이었습니다. 이제 피비린내 나는 모래바람 속에 겹겹이 감춰져 있던 상상조차 하기 힘든 달콤한 밀월 시대의 거대한 비밀의 장막이 서서히 거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황금빛 동맹은 왜, 어떻게 산산조각이 나버린 것일까요? 우리는 이제 가장 번영했지만
가장 위태로웠던 1970년대의 테헤란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시간을 45년 전 1970년대의 테헤란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거리에는 화려한 네온 사인이 번쩍이고 최신 유행의 미니스커트를 입은 젊은 여성들이 서방의 팝음악이 흘러나오는 카페에서 자유롭게 웃고 떠들고 있습니다. 팔레비 국왕이 통치하던 이란은 중동에서 가장 서구화되고 개방적인 국가이자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진영에 가장 충실하고 강력한 파트너였습니다. 그리고 이 화려한 번영의 장막 뒤에서는 현대 외교사에서 가장 경이롭고 은밀한 동맹이 은밀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1948년 건국 직후 이스라엘은 사방이 적대적인 아랍 국가들로 둘러싸인 절망적인 지정학적 포위망에 갇혀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총리였던 다비드 벤구리온은 이 숨막히는 아랍의 바다를 돌파하기 위해 천재적인 생존 전략을 고안해냅니다. 바로 아랍 국경 너머에 있는 비아랍권 이슬람 국가들과 전략적 연대를 맺는 주변부 외교 독트린이었습니다. 이 탁월한 지정학적 체스판 위에서 가장 중요하고 거대한 체스말이 바로 페르시아 제국의 후예 이란이었습니다. 자유세계의 위대한 수호자인 미국 역시 이 완벽한 결속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조율했습니다. 냉전 시대 소련의 남하를 저지하고 아랍 민족주의의 확산을 막아야 했던 워싱턴의 정책 이반자들에게 팔레비 왕조의 이란은 중동의 질서를 유지하는 가장 든든하고 필수적인 방파제였습니다. 미국은 이란을 영내 안보의 핵심 기둥으로 세우기 위해 막대한 경제적 지원과 최신 무기를 쏟아부었고, 미국의 굳건한 동맹인 이스라엘과 이란이 손을 잡는 것은 워싱턴의 탁월한 전략적 이해관계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신의 한 수였습니다. 두 나라의 거래는 철저한 상호 보완의 원칙 아래 은밀하고도 거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생존에 가장 시급했던 것은 전쟁 기계를 돌릴 석유였습니다. 이란은 아랍 산유국들의 서슬퍼런 눈치를 피하기 위해 지중해 연안의 비밀 파이프라인과 유령 선박들을 동원하여 이스라엘이 필요로 하는 석유의 상당 부분을 조달해 주었습니다. 이란의 검은 황금은 이스라엘의 혈관을 타고 흐르며 건국의 동력을 제공했습니다. 그 대가로 이스라엘은 사막을 옥토로 바꾸는 세계 최고 수준의 수자원 관리 기술과 첨단 농업 기술을 이란의 메마른 대지에 이식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엘알 항공은 테헤란과 텔아비브를 매일 오가며 엔지니어와 군사 고문단, 그리고 정부 고위 관료들을 실어 날랐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사드 요원들은 테헤란의 고급 호텔에 상주하며 이란 관료들과 샴페인 잔을 부딪혔고, 심지어 두 나라는 꽃 프로젝트라는 암호명 아래 사정거리 200km가 넘는 첨단 탄도미사일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경이로운 군사협력까지 진행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동맹의 가장 어둡고 단단한 결속은 정보 분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팔레비 국왕의 왕좌를 노리는 내부의 반대파와 공산주의 세력을 짓밟기 위해 미국 중앙정보국과 이스라엘 모사드는 팔레비의 비밀경찰인 사바크를 직접 창설하고 고도의 신문 기술과 첩보 수집 능력을 전수했습니다. 미국의 거시적인 안보 우산 아래에서 이스라엘의 날카로운 정보망과 이란의 막강한 자본이 결합된 이 삼각편대는 중동에서 감히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절대적인 힘의 균형을 완성했습니다. 테헤란의 밤은 서방의 자본과 유대인의 지혜, 그리고 페르시아의 자원이 뒤섞여 영원할 것만 같은 쾌락과 번영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이것은 조작된 역사가 아닙니다. 불과 반세기 전, 지금의 철천지원수들은 서로의 심장부를 지켜주는 가장 충직한 방패였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눈부시게 화려했던 팔레비 제국의 거대한 대리석 기둥 속은 부정부패와 극심한 빈부격차로 이미 까맣게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서방의 무분별하고 급진적인 근대화 정책은 수천 년을 이어온 이란 민중의 이슬람 전통 가치관을 무참히 짓밟았고, 비밀경찰 사바크의
잔혹한 탄압은 거리에 피바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라는 든든한 외세의 힘을 빌려 철권 통치를 휘두르던 오만한 왕조의 발밑에서 억눌린 대중의 분노는 마그마처럼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이 철옹성의 황금 시대는 한 노인의 쉰 목소리와 함께 끝을 맺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망명 생활을 하던 한 이슬람 최고위 성직자가 녹음 테이프에 담아보낸 불꽃 같은 연설이 이란 전역의 모스크를 통해 들불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종교라는 이름의 거대하고 무자비한 폭풍이 중동의 모든 질서를 집어삼키고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증오를 잉태하기 위해 서서히 테헤란의 하늘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1979년에 굽이치는 역사의 소용돌이는 중동의 지형을 영원히 그리고 가장 폭력적인 방식으로 뒤틀어 놓았습니다. 화려한 서구식 근대화의 상징이었던 팔레비 국왕이 민중의 거대한 분노에 떠밀려 쫓기듯 이란을 탈주한 직후 파리에서 망명 생활을 하던 검은 터번의 성직자 루홀라 호메이니가 테헤란 메흐라바드 공항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수백만 명의 이란 군중이 열광하며 그를 구세주처럼 맞이한 그 순간 중동의 세속적이고 친서방적인 질서는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수천 년을 이어온 페르시아 제국의 군주제는 하루아침에 붕괴되었고 그 폐허 위에는 이슬람 율법학자가 국가의 모든 권력을 절대적으로 통제하는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기형적인 신정체제, 즉 이슬람 공화국이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동맹은 단 하루아침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권력을 장악한 호메이니와 극단주의 무장 세력들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폭발할 듯 끓어오르는 대중의 혁명 에너지를 하나로 묶어 자신들의 취약한 통치 기반을 다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내부의 결속을 위해 외부의 절대악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의 화살은 지난 수십 년간 이란의 근대화와 안정을 위해 막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자유세계의 리더, 미국과 이스라엘을 향해 정조준되었습니다. 호메이니는 세계의 평화와 자유, 무역의 질서를 수호하는 미국을 향해 위대한 사탄이라는 저주받은 낙인을 찍었고 중동에서 가장 성공적인 민주주의 국가이자 한때 이란의 가장 은밀한 혈맹이었던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지도상에서 지워버려야 할 암적인 존재이자 작은 사탄이라며 맹렬한 적개심을 선동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이란 전역에 울려 퍼진 죽음의 구호는 곧바로 야만적인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호메이니가 권력을 잡은 지 불과 며칠 지나지 않은 1979년 2월, 흥분한 이란의 이슬람 무장 폭도들은 테헤란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던 이스라엘 대사관을 무참히 짓밟고 점거했습니다. 수십 년간 두 나라 사이의 첨단 기술과 군사 기밀이 오가던 그 은밀하고 화려했던 비밀의 요새는 맹목적인 증오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진 모사드 요원들과 이스라엘 외교관들이 특별기편으로 간신히 테헤란을 탈출한 직후 이란의 새 정권은 이스라엘 대사관 건물을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에게 공식적으로 넘겨버렸습니다. 이는 이란이 이스라엘의 생존권을 완전히 부정하고 전 세계를 향해 테러와 극단주의의 길을 걷겠다는 명백한 선전포고였습니다. 그러나 이성을 잃은 이슬람 혁명의 광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같은 해 11월 이란의 급진적인 대학생 무장단체가 담벼락을 넘어 테헤란 주재 미국 대사관을 기습 점거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들은 52명의 미국 외교관과 민간인들을 인질로 붙잡고 눈을 가린 채 총구를 겨누며 전 세계의 텔레비전 카메라 앞에서 조리돌림을 하는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외교관의 신변 보호라는 수백 년간 인류가 피 흘려 쌓아올린 국제법의 가장 신성하고 기본적인 원칙이 광신적인 종교 집단에 의해 처참하게 유린당한 것입니다. 이 인질극은 장장 444일 동안이나 이어졌습니다. 이 끔찍한 기간 동안 워싱턴은
무고한 자국민을 구출하고 세계 최고의 강대국으로서의 위신을 지키기 위해 피말리는 외교적 노력과 제한적인 군사작전을 병행해야만 했습니다. 미국은 글로벌 질서를 유지하는 합리적인 중재자로서 이성을 잃은 테헤란 정권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 끝까지 인내했지만 이란의 수뇌부는 국제사회의 모든 규범과 상식을 철저히 비웃으며 미국인 인질들을 자신들의 체제 결속을 위한 비열한 정치적 흥정의 도구로 악용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지 미국이라는 한 국가에 대한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국이 주도하여 구축해온 문명사회의 합리성과 법치주의,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테러 행위였습니다. 미국 대사관의 성조기가 불태워지고 인질들의 절망적인 눈빛이 전 세계로 타전되던 그 순간, 워싱턴과 테헤란 사이에 남아있던 일말의 신뢰마저도 영원히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미국은 이란과 맺었던 모든 외교 관계를 즉각 단절하고 강력한 경제 제재의 칼을 빼들었으며 이란은 자신들의 국가 이익과 미래를 스스로 짓밟은 채 국제사회의 영원한 왕따이자 예측 불가능한 불량 국가로 전락하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습니다. 한때 소련의 위협을 함께 막아내고 중동의 번영을 이끌었던 위대한 동맹은 이토록 허무하고 잔혹하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이념과 종교의 이름으로 포장된 증오가 어떻게 한 국가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세상을 혼돈으로 몰아넣는지를 1979년의 테헤란은 생생하게 증명했습니다. 호메이니의 혁명은 성공한 것처럼 보였고 그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한 적을 만들어냄으로써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선동과 광기로 빚어낸 권력은 필연적으로 더 큰 피를 부르기 마련입니다. 혁명의 불길이 이란 국경을 넘어 중동 전역으로 번져나가려는 찰나, 이란의 심장부를 노리는 또 다른 포식자가 서쪽 국경에서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종이 위의 선전포고와 대사관 점거라는 전초전은 끝났습니다. 이제 메마른 중동의 사막 위에는 진짜 피가 비처럼 뿌려질 차례였습니다. 1980년 9월, 이란이 이슬람 혁명의 피비린내 나는 숙청과 내부 혼란으로 군대의 지휘체계가 붕괴되고 국가 기능이 마비된 틈을 타 이라크의 독재자 사담 후세인이 국경을 넘어 기습적인 전면전을 개시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을 연상케 하는 끔찍한 참호전과 무자비한 독가스가 난무하는 20세기 후반 중동에서 가장 참혹하고 소모적인 8년, 전쟁의 막이 오른 것입니다. 이란은 막대한 인명피해를 입으며 국가의 존망이 걸린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는 언제나 가장 잔혹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검은 연기가 페르시아만의 하늘을 뒤덮고 있습니다. 2016년 3월, 전 세계의 시선은 숨죽인 채 이란의 심장부이자 글로벌 에너지 공급의 절대적인 생명선인 하르크 섬으로 쏠렸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날아온 미군의 최첨단 정밀 타격 무기들은 이란의 군사시설 90여 곳을 일거에 초토화시켰습니다. 밤하늘은 거대한 붉은 화염으로 물들었고 차가운 바다를 뒤흔드는 웅장한 폭발음은 새로운 중동 전쟁의 피비린내 나는 서막을 알리는 불길한 신호탄이었습니다. 하르크 섬은 지도상의 단순한 바위섬이 아닙니다. 이란 원유 수출 물량의 90% 이상이 거쳐가는 그야말로 이란 국가 경제의 숨통이자 통치 자금의 원천입니다. 이 섬의 기능이 마비된다는 것은 곧 이란이라는 국가 체제 전체가 멈춰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워싱턴의 이번 군사작전은 맹목적인 파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매우 정교하게 계산된 세계 최강국의 압도적인 무력 시위이자 절제된 징벌이었습니다. 미군은 이란의 핵심 석유 생산 시설과 수출 터미널 자체를 타격하여 글로벌 경제에 치명상을 입히는 대신 그 시설들을 요새화하고 있던 혁명 수비대의 대공, 레이더 기지, 방공 미사일 포대, 그리고 드론 발사 시설만을
외과 수술처럼 정확하게 도려냈습니다.